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189화로 돌아왔습니다. 네. 작가님이 바로 읽어주실까요? 네, 189화. 요즘 뜨는 드라마 멋진 신세계와 허수아비입니다. 네, 저는 몰랐는데 이제 두 작품 다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멋진 신세계는 SBS에서 하고 있고요. 네. 허수아비는 어디서 하고 있죠? ENA에서 월화 드라마로 종영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아마 방송이 송출될 때쯤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 있겠지만 네. 종영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래도 녹음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작가님은 아직 여운을 갖고 있는 중이시겠군요. 저희가 주말에 일요일 날 모든 가족이 모여가지고 정주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2화를 남겨둔 상태라 이번 주에 가가지고 마지막 화를 볼 예정입니다. 보고 어땠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드라마들이 인기 있는 작품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작가님 혹시 최근 들어서 밤새서 본 드라마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일단 허수아비 아버지랑 같이 이제 밤새서 봤고요. 네네. 멋진 신세계 요즘에 지금 정주행 시작 바로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인데 네. 너무 재밌어요. 예고편만 봐도 어때요, 작가님? 다 보셨죠? 그거는 아직 가족분들이랑 같이 동생과 엄마가 지금 이제 정주행 중이시고요. 에. 저희는 이제 파가 조금 나눠졌습니다. 이게 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기들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재방송까지 보세요. 어머, 너무 재밌나 보다. 네. 넷플릭스도 웬만하면 리모컨 조정하기 귀찮다고 안 들어가시는데 네. 신세계는 보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작품이군요. 네네. 멋진 신세계 잘 보고 계신 저희 작가님, 본방사수 하고 계신 저희 작가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멋진 신세계는 SBS에서 이제 금토 드라마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사약을 받고 죽은 조선의 악녀로 이제 후세대에 알려진 거죠. 이제 장희빈을 모티브로 한 강희빈의 영혼이 현대인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무명 배우 신설이의 몸에 빙의를 하면서 벌어지는 코믹 로맨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인 이제 허남준 배우가 이제 차세계라는 이제 자본주의의 완전 괴물인 재벌 역할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제 전쟁 같은 로맨스인데요. 너무 웃긴 거는 그 신설이라는 몸에 강희빈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말투가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무엄하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요? 이러는데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이 여자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사극 몰입에 많이 된 사람이야. 그냥 이러고 다들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그게 상당히 재밌답니다. 굉장히 다정하네요, 다들. 네.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너무 웃겨요. 쓰는 말투가 막 진짜 할머니가 하는 욕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배우의 케미가 엄청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허남준 배우를 이번에 처음 이제 제대로 보게 됐는데, 네네. 그 약간, 뭐랄까요? 약간 코믹 연기에 있는 간극이라고 해야 될까? 그 배우 사이에서 헛웃음이 터질 것 같지만 아닌 그 아슬아슬하면서 그 감정 상태로 대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분은 그 간극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정말 본인처럼 이렇게 툭툭 내뱉으니까, 저 매력있다. 그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SBS 드라마 중에는 최초로 넷플릭스 비영어권에서 2주 동안 연속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SBS 드라마니까 저작권에서 되게 자유롭잖아요. 네. 중간에 막 모래시계 나오고 야인시대 나오고 여인천하 나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그래서 야인시대를 그러니까 저희는 아는 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네가 뭐면 나는 구마적이다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때 생각 새록새록 나면서 또 다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네요. 네. 작가님이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네. 허수아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참 드라마를 보면서도 참 어렵다, 무섭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봤는데 네. 실제 사건의 종결 이후 만들어진 최초의 관련 미디어 믹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시대에 왜곡된 정의에 대한 이야기고요. 흔들리던 인간 군상의 민낯을 치밀하게 추적한 웰메이드 범죄 수사 스릴러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네네. 제가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안 드린 거는 그 작품 속에서 누가 범인인지 찾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게 다루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그 형사들의 실제 모습들 그리고 중간중간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약간 맞기도 한달까 막 얻어맞기도 하고 계란으로 이렇게 맞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좌천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살인 사건을 어떻게 파헤쳐 나갈지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범인이 잡혀서 네. 그게 가장 공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 형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폭력과 함께 억지 자백이나 강제 자백을 받아내는 일들이 간혹 있었다고 네. 저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 속에서 2명의 그런 이제 강제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명은 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제 약간 경범죄자였는데 너지라고 하면서 붙잡혔다가 아니다 알리바이를 해가지고 빼냈던 사람 한 명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정말 가까운 동생의 이제 남자친구인데 그 사람도 어떻게 이제 알리바이가 연관이 돼가지고 또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구타를 되게 심하게 당해가지고 끝이 되게 안 좋게 끝나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이름 모를 이제 약간 정황상 넣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구타를 당하면서 억지 자백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범인을 찾는 과정 속에서 범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오히려 보게 되니까 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볼 때 좀 괴로우셨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스릴러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1988년부터 2019년까지 오가면서 사건을 추적했는데 이 허수아비라는 제목으로 나온 건 실제 당시 경찰들이 범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논두렁에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라는 문구를 적어서 설치했던 실제 허수아비 소동에서 제목을 착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체가 썩지 않고 감옥에 다른 죄명으로 그러니까요. 있었었잖아요. 그것도 엄청 나중에 공소시효 끝나고 막 알려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도 프로파일러 이제 여성 프로파일러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몇 번의 이제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디테일이 드라마에 엄청 잘 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로 넘어와서 잡히는 장면까지 나오나요? 거의 형사였던 주인공이 프로파일러가 돼가지고 그 사건을 대면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과거로 넘어가요. 그래도 한 번씩은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엄청 사실적이다. 그리고 되게 마음 아프다. 그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저번 주에 왜 작가님이 약한 영웅 못 볼 것 같다고 얘기한지 알 것 같아요. 그죠? 가슴이 막 벌렁거려가지고. 못 볼 것 같은데. 그니까요. 그래도 한 번은 볼만한데 정주행해야 돼요. 그거 약간 이야기가 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면 약간 다음 주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한번 통으로 주말에 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은 빙의 코믹 로맨스 그리고 한쪽은 30년 추적 실화 스릴러를 갖고 왔는데 두 드라마가 동시에 인기인 걸 보면 요즘 시청자들은 뭘 원하는 걸까라는 진짜 재밌는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작가님. 어때요 작가님? 근데 약간 요즘에는 그냥 애매한 것보다 차라리 웃길 거면 아예 코믹 혹은 진지할 거면 아예 그냥 실화 바탕으로 내가 완전 몰입할 수 있는 거 약간 이렇게 좀 극대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너무 공감해요. 확실히 좀 애매한 것보다는 할 거면 제대로 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배우들의 이입도 그게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거는 취향이 되게 다양하면서도 절대 겹치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를 못한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약간 접하는 컨텐츠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비슷한 걸 본 사람끼리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팟캐스트가 얼마나 좋은가. 맞아요. 저라면 보지 않을 허수아비를 지연 작가님 통해 듣고 있다. 맞아요. 또 이런 사건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면은 나중에 혹시나 소설 집필하실 때 이런 장르를 쓰시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이 혹시 생각했던 허수아비에서 이 장면은 좀 기억에 남는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그때 초반에는 안 보여줘요. 그 범죄 장면을. 그래서 이제 따라가다가 이제 발 부분 이렇게 클로즈업 이렇게 되어 있는 정도로 이렇게 싹 없어지는 그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또 후반부로 갈수록 그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범인의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 범죄의 모습을 잘 그려주는데 그게 한 번쯤은 누구나 밤길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첫 번째 사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네. 스트레스가 좀 쌓이네요. 그니까요. 아, 지은 작가님이 왜 그거 보고 여동생분 데리러 다닌다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막 풀숲에 막 이런 곳은 사실 도시에는 많이 없지만 혹시 모른다. 아, 그쵸. 네, 그 생각합니다. 예, 예. 아, 자 그러면 약간 분위기 바꿔서 작가님은 멋진 신세계 보면서 이제 본방사수 하고 계신 딱 그 장면까지 그쵸. 봤었을 때 좀 재밌었다 하는 장면 있으세요? 인상 깊었다? 저는 오늘 약간 열탕과 냉탕을 오갈 느낌이네요. 이게 드라마가 아예 그냥 코미디를 노리고 시작한 이제 장르이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취사병과 비슷합니다. 아예 그냥 S급들이 말아주는 B급 감성이라서 보면은 되게 통쾌해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대표한테 막 그냥 막 합니다. 봤어요. 예, 예. 그리고 막 이제 막 남자 주인공 막 꽃으로 때리고. 근데 맞아요. 그게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진짜 펜싱 하듯이 막 찌르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여자 주인공 처음이야. 너무 매력 있어. 네.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극을 쓰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보고 싶어 하는 것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너무 진부하지 않은 그 줄타기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클리셰랑 클리셰는 이제 많지만 네. 거기서 살짝 비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이 쓰러진 거예요. 그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비행기 안에서 쓰러져요. 근데 네. 그걸 보고서 이 여자가 정신 차려라 차세계 이러면서 뺨을 막 미친 듯이 때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막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느낀 거예요. 아, 이 여자 좀 이상해. 끌어내. 그래서 이제 그 심장 박동기, 네. 제동기라고 하나요? 네. 그걸 이제 붙이고 강제로 전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한테 이제 딱 하려고 하는 직전에 여자가 아니 된다. 쓰러지면 아니 된다. 이러다가 그 남자 손을 잡은 채로 심장 제동기가 작동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남자 여자 둘이 같이 감전되면서 끝나거든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K 드라마 역사상 있던 적 없던 엔딩이다. 내가 뭘 본 거지? 막 작가님도 그거 좀 이렇게 비꼬고 싶으셨나 본데요? 그쵸. 그쵸, 살짝. 그래서 그런 게 참 재미인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니까 뭐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한데 내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엔딩. 너무 재밌네요. 아, 진짜 재밌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 작가님 질문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조선 악녀가 현대에 빙의한다는 설정. 진부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왜 통할까? 하는 부분들. 네네.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작가 입장에서도? 그래서 딱 그건 것 같아요. 약간 통쾌한 전개, 머리 쓸 필요 없는 대본, 근데 거기 살짝 비튼 클리셰. 그러니까 그냥 현실 살면서 팍팍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하철 같은 데에서 웃으면서 한 1시간 때우기 너무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완전 센스네요. 그렇게 그쵸. 치면은. 근데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예민한 그 사극 고증도 진짜 그쵸. 명확하게 다 했고. 저는 그 당이 초록당이 막 이런 거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 고증 찾아내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와 저런 디테일을 살렸구나. 전 맨날 이쁘다고만 생각했는데 되게 부끄러워서 보면서. 맞아요. 그게 아마 시집 가기 전에가 이제 초록색에 그죠. 빨간색 그 단어가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요건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잘 살린 게 참 재미있었다. 너무 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저는 정주행 하려고요. 꼭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설명해준 바에 의하면은 그 허수아비가 이제 3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벌어지는 이제 구성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을 다루는 이야기에서 이제 보는 사람이 좀
흥미를 잃지 않으려면 약간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일단은 그 작품, 드라마 작품으로서만 얘기한다면은 연출이 정말 중요했다. 그 어.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가 동생은 보면서 한 번 그 한 장면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 속에서 이제 현실 이제 수감되어 있는 그 수감자를 불러내가지고 같이 이제 프로파일러랑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한번 넘어갔던 그 과거 장면으로 굉장히 애매하게 넘어갔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사건이 벌어진 주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과거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툭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서 이게 연출적으로 이야기를 되게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드라마적으로는 연출이 정말 중요했다. 근데 그 외에는 동생이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고요. 그 외에 이제 독자가 사실 이야기 입장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려면은 명확한 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치밀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가 보네요.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요즘에는 바로 사건의 종결 지점부터 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의 상황부터 이제 과거의 사건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주는가에 따라서 독자는 더 확 와닿는 느낌, 연출적으로 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말씀하시니까 떠오른 게 넷플릭스 작품 중에 레이디 두아. 또 레이디 두아가 네. 이제 시체로 발견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되게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또 뒤에서 너무 그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지면 사람들은 좀 지루하다? 이렇게 그쵸.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간극을 맞추는 게 작가와 연출자의 그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작가님이 어렵죠? 이렇게 뭐랄까 감성적이고 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예시로 진격의 거인 가져왔었는데 진격의 거인 진짜 명작. 저희 너무 좋아해요. 보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그 진격의 거인 자체를 정말 무서워하는데 그 너무 사실적이잖아요. 근데 그 작화랑 만드는 과정들을 보고 나니까 이거 봐야 되겠구나 하고 조금씩 더 시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는 못 보셨군요. 근데 그건 봤어요. 그 이제 초반부터 끝까지 세계관 설명해주는 유튜브. 그거 봤어요. 엄청 심지어 2시간짜리 봤거든요. 2시간 안에 설명이 안 될 텐데. 그니까요. 근데 그분도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게 이거는 봐야 돼요. 그냥 저는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간단한 2시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스포 같은 건 다 알고 계시겠네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다음에 네. 한 2부 특집으로 다뤄보시죠. 저 그때 진짜 정주행 한번 하고 올게요. 그 세계를 좀 느껴보고 싶어요. 정주행 하실 시간 없으시잖아요. 되게 주변에만 오래 걸려요. 엄청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그러면 다음에 네. 한번 시리즈로 만들어 보시죠. 진격의 거인은 한번 해보시죠. 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냉탕과 온탕의 느낌으로 오늘 두 드라마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본 사람들에게 추천할 책을 글지문 작가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저는 네. 이것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알 수도 있는데 네.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연인 아시나요? 그럼요. 보셨어요? 항상 슬픈 장면들만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실제로.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 이게 이제 또 그 한창 때처럼 네. 그 누구죠? 송혜교 씨 나왔던 더글로리처럼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초반에는 조금은 약간 이거 오랜만에 보는 사극인데 좀 가벼워 보이는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도 남궁민 배우가 남자 배우로 연기를 했는데 그래서 딱 한 말이 우리 드라마 4화까지만 딱 사람들이 4화까지만 보면 끝까지 볼 텐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부터 상승률이 급상승하면서 그 1부를 다 보고 나서 2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대요. 그러니까 승리자는 저죠. 2부가 다 나오고 나서 정주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 드라마가 그 23년도에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그 작가님이신 황진영 작가님이 네. 제왕의 딸 수백향 들어는 보셨죠? 그럼요. 그리고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의 작가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네.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또 유명했던 하렘의 남자들이라는 이 웹소설 각본가로 이제 참여해서 작품이 나온대요. 진짜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그래서 이 드라마가 병자호란 때의 얘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아까 그런 연쇄살인을 겪었지만 네.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허수아비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이것도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안에서 평범한 여인들은 어떻게 그 삶을 이겨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배우 남궁민 씨와 안은진 씨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작가님이 갖고 있는 그 탄탄한 휴머니즘과 멜로에 대한 그 뭐랄까 경력 네. 그 통해서 만들어진 대사들이 진짜 되게 좋았는데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병자호란 때 도망쳐서 돌아온 여자들을 원래 환향한 여자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때 환영한 여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막 어떤 피해를 입고 왔는지 모르는데 너가 지금 집에 다시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냐? 가서 다시 죽는 게 가문을 위한 거다. 막 이러면서 돌아오는 도중에 어차피 집에 돌아가도 안 될 거야 하고 실제로 절벽에서 이제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우리의 길체는 주체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돌아와요. 근데 그렇게 만나게 된 이제 남자 이장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궁민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돌아온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네. 그래서 자기를 받아줄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했던 대사가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아는 형님의 두 분이 출연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서장훈 씨가 네. 완전 찐팬이 돼서 막 그 과몰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나도 같이 과몰입. 그럼요. 네. 명대사 맞지. 아, 대박. 네. 그걸 보는데 네. 나는 그 당사자도 아닌데도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약간 그 시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혹은 이제 저처럼 멋진 신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저는 대본집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네. 전 실제로 대본집을 좀 모으는 스타일이라서 연인을 대본집으로 먼저 만나고 드라마로 만나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대본집이 한 3부고요. 네. 드라마에 실제로 담기지 않은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작가님은 혹시 어떤 책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한병철 교수님의 서사의 위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피로사회 저서로 유명한 한병철 교수님이 고발하는 스토리 중독 사회의 초상, 우리는 왜 고요한 이야기를 잃어버렸는가 라는 부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네. 세계적인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 이후 약 10년 만에 던진 문명 비판서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오늘날 스마트폰과 SNS의 범람으로 누구나 스토리텔링을 외치지만 정작 삶의 연속성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진짜 서사는 소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이고 빠르게 소비된 후에 휘발되는 정보, 이걸 스토리라고 표현하고요. 중독된 현대인들이 정작 삶의 맥락을 잃고 깊은 허무에 빠져드는 현상을 고찰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스토리텔링,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책 속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셀링을 위한 셀링이다. 오히려 스토리 셀링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스토리라고는 하지만 우리한테 기억에 남는 건 거의 없다. 휘발된다. 이런 휘발되는 정복성에 대한 조금 더 정의를 바꿔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지배에 대한 체제 고발도 조금씩 나오는데 억압이나 강요가 없는 현대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을 SNS에 끊임없이 게시 혹은 정보화하도록 조종당하고 있음을 예리하게 좀 지적하고 있는 지점도 좀 있고요. 맞네요. 네, 우리는 왜 그렇게 할까라고 한다면은 소통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은 정말 이게 소통에 의해서 우리가 올리고 있나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보화하게끔 만드는 이 체계화 속에서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없어져 버릴까봐라는 그 불안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서 나는 어떻게 좀 SNS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사실 기록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커서 네, 네. 아카이빙 용도를 좀 많이 쓰는데 사실 스토리 정말 24시간 뒤에 사라지는 스토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올리거든요. 네, 네. 그냥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하는 우리 요즘 유행하는 셀로그처럼 아. 시간대별로 뭐 하는지 짧게 영상으로 기록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조금 큰데 그렇게 치면은 이거는 소통을 위한 스토리인가? 아니면 나의 자기 만족인가? 아니면 나의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좀 고민해보게 됐습니다. 고민할 점들이 생각보다 되게 깊고 많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책을 쭈루룩 읽고 그 안에 나왔던 개념들이랑 저의 이야기를 적어보느라 한 번 더 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했을 때 온전히 내면으로 감동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서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재빨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릴 사진부터 찍는 현대인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서사가 없는 텅 빈 삶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책이다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하긴 예전에는 정말 막 머릿속에 남는 이 순간 너무 기록하고 싶다 해서 사진을 찍거나 그렇죠. 혹은 이제 옛날에는 정말 카메라가 아니면 없었잖아요. 그 네. 기록 수단이 혹은 맞아요. 일기를 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 순간이 되게 반짝이고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하루에도 이제 수백 장씩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 스토리라는 게 조금은 희미해지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 워낙에 소셜 마케팅도 엄청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여주기식의 스토리도 당연히 있을 테지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개인의 서사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SNS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야, 역시 허수아비를 본 자의 책은 다르군요. 허수아비 보면서 이게 서사지 아. 이게 이야기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너무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드라마에 맞춰서 책 소개는 이렇게 끝을 냈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좀 이제 저희 직업과 관련된 방송을 준비를 했죠. 네, 먼저 예고를 드려보면요. 190화 창작자라면 꼭 알아야 할 지원사업 공모전 총정리입니다. 네, 약간 블로그 제목 같은 느낌인데 다음에는 저희의 이제 전문 지식을 발휘하는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